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원님 그리고 김영준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헷갈려요. 두 분이 성함이 비슷해가지고. 예. 아, 그런가요? 아닌가? 아니, 이응지 다 들어가지고 두 분이 같이 나오신 건 처음이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김영준 연구원님이 화학할 때 박일선 연구원이랑 연구원하고 같이 나왔고. 기자재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김재윤 의원 와서 미성 쪽 에디오 맞아. 얘기했었을 거고 엘리오 그때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었고. 최근에 이거 뭐 하여튼 NFT가 스쳐도 홈런이고 네. NFT 안 붙이면은 되게 능력 없는 회사 이렇게까지도 보이고 그리고 오늘 룽투코리아 오늘 나온 거죠. 리포트가. 네, 맞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4% 급등해서 끝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럴 때 어떻게 좀 부담되시나? 어때 기분이 좋나? 어때요? 좋죠? 썼는데 오르면. 네. 근데 또 너무 네. 단박이 막 날아가 버리고 막. 오르면 썼는데 빠진 것보다는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썼는데 네. 빠지는 것보다는 네. 오르는 게 낫지. 그렇죠. 룽투코리아랑 뭐 게임즈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NFT 네. 정말 여의도에서 관심이 많죠. 그렇죠. 여의도뿐만 아니라 뭐 모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저희만 많을까요? 이미 미국에서도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근데 NFT를 봤을 때 앞선 타임에도 NFT 말씀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네. 저 내용은 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NFT를 지금 보면은 이제 각 섹터별로 다 엮이는 중에 가장 좀 세게 붙은 게 게임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터 쪽 이야기 나온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림 이런 쪽도 나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주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임이 가장 좀 파급력이 좀 크게 붙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NFT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NFT 붙으면 다 갔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시총이 낮을 때는 예. 다 갈 수가 있는데 시총이 낮을 땐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다들 너무 많이 올라서 막 조 단위로 막 네, 하고. 맞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제부터는 조금 다들 냉정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NFT가 오른 종목도 있는데 많이 빠진 종목도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대표적으로 한번 보기는 봐야겠네. 어디였지? 오늘 위메이드가 좀 빠졌죠. 네. 오늘 보면은 맞아요. 어디냐? 제가 카카오 게임즈가 7.2% 빠졌고 맞아요. 위메이드가 4.5% 떨어졌고 그리고 아마 NC 소프트는 네, NFT에서 NFT는 안 나오긴 있지만 서울 옥션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맞아. 서울 옥션이 아까 10% 네. 이상 12% 예, 12% 네. 빠졌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아까 뭐 게임빌이었나요? 장중에 네. 상한가 상한가 갔다가 뭐 갔다가 풀리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주위 사람들과 많이 투자자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네.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이미 시총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예.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또 해서 여기서 업사이드 더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구간이 있고 네.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인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생기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사실 룽투를 오늘 쓴 이유도 네. 제가 룽투가 내년에 이제 출시하는 열혈 강호 위믹스가 네. 게임이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게임성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위믹스가 붙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유저 유입이 있을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위믹스 붙는 게임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시총 싼 거를 사자라는 컨셉이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 중에 룽투가 제일 시총이 낮았던 거고 그래서 주가가 더 쉽게 오를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네, NFT 이런 최근에 NFT부터 다 간다라고 하지만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룽투코리아가 시총이 오늘 24% 올라서 2,300억이네요. 시가총액이.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1,850억이었는데 오늘 한 500억 네. 시총. 요거 이제 속된 말로 여의도 표현으로 이제 보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24% 보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룽투코리아 뭐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하겠고 일단은 저희가 얼마 전에 NFT의 어떤 기본적인 세미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NFT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이제 다들 하신다, 네. 알고 계시다라는 가정 하에 이거에 대한 어떤 확장성 이야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게임 쪽
네. 그래서 NFT가 도대체 어떻게 쓰일 수 있고 그게 게임 회사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지 네. 그 방식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네. 네.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NFT라는 게 한국말로 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게임 머니라든지 이런 거를 그 고유의 계정을 다 따로따로 복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복제 위험이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럼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네. 그 게임 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이런 재화를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이거를 게임 밖에서 현금처럼 전환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게임 회사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근데 게임 회사가 이 NFT를 사실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게임 회사가 제일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저는 미르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게임이라는 거는 유저가 많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의 구조잖아요. 네. 그럼 이 유저를 늘리는데 NFT를 어떻게 쓸까? 그냥 단순하게 게임 아이템을 NFT를 입혀가지고 거래가 된대 한다고 한들 유저가 늘지는 않는 거고, 네. 네. 이 유저들이 게임을 유입되게 하는 또 니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채굴인 거죠. 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P2E. 그래서 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NFT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P2E가 그렇죠. 가장 P2E를 만들기 위해 NFT를 사용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P2E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NFT를 맞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다. P2E의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NFT만 써가지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P2E를 위해서 NFT를 썼다라고 게임 쪽에서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종의 이거를- NFT는 네. 그걸 현금화하기 위한 도구이고 네, 그 채굴을 한 것,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싸워서 이겨서 얻은 그 아이템을 네. 결국은 NFT화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징검다리 역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점은 어쨌든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면은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게임만이 아니라 여러 게임을 같은 통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1 환율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 미르 안에서 위믹스 코인으로 화폐를 쓰는데 네. 화폐를 이제 아이템 사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룽투에서 열혈 강호 같은 게임을 만약에 네. 발행했어요. 네. 그러면 그 열혈 강호 안에서 쓰는 화폐도 지금 위믹스로 교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미르프와 열혈 강호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같이 쓸 수 있는 화폐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달러를 같이 쓸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이 유저가 여기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MMORPG는 잘 못해요. 그럼 그냥 디아블로 혹시 2 해보신? 아니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저는 스포츠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아, 이쪽으로만 그렇습니까? 했고 돈 안 네. 되는 거. 근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디아블로 2 요즘 유명하니까 해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비유를 네. 드리면 네. 동물의 숲은 해보셨어요? 알기만 합니다. 아시긴 하죠. 예. 네. 그것도 디아2 앵벌이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모으는 거라면서요. 동물의 숲 집에 있는 대출금을 갚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 동물의 숲에 대출금이 있어요? 네, 대출금이 있는데 이것까지 제가 알아들어야 설명드리긴 좀 되는데. 그럴 것 이걸 같고. 못 알아듣고 있네.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네. 그 네. 카드 게임들 뭐 스포츠 게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네네네. 뭐 피파 온라인 뭐 이런 걸 하셨다고 네. 치면은 카드 거기서 뽑을 때. 카드를 뽑으시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 카드를 뽑기 위해서 우리 돈을 넣고 그 카드만 뽑았는데 예. 이제 이 게임에서 해서 아까 말했던 위믹스를 통해서 또 그 가까이 하시는 게임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벌어놓은 거 갖다가 네. 여기 게임에 어떤 아이템을 얻는데 쓸 수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유입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좀 힘이 되는 거죠. 같은 생태계가 돼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무 해갖고 판 돈으로 여기에 네, 가서 맞아요. 뭐 우산을 살 수도 있고 네, 집신을 네, 살 네. 수도 있고 네, 하나의 장터네요. 네, 같은 맞습니다. 엽전을 쓰는.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현금화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암호화폐라는 거는 바로 거래소에서 팔면은 이게 현금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장터로 따지면 네. 엽전 하나 갖다가 집신도 사고 뭐도 사고 뭐 생필품도 다 사는데 네. 결국 이거를 원화나 현금화로 이제 할 수가 네. 있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믹스.
네, 해서 맞습니다. 계속 위메이드도 우리가 기축 통화가 되겠다. 이 네, 이야기를 그 하는 얘기를 거고. 계속 하시죠. 실제로 그럼 위믹스에 많이 몰려들어요? 다른 게임사들이? 며칠 전에 위믹스 실적 발표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0개 회사 정도, 100개 게임 정도 예. 출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NHN도 같이 하고, 뭉투도 하고, 액션 스퀘어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붙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미르포 동접자 수가 지금 한 120만 명쯤 되는데 예. 그냥 이거 붙일 때 게임을 새로 개발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과거에 있던 게임에 이거를 붙여서 재출시를 하더라고요, 글로벌리. 그러면은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이미 그냥 있는 있는 게임 게임에. 가지고 미르포 쓰는 동접자 수 조금만 들어와도 이거는 큰 이득이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게임빌 오늘 많이 올랐지만 게임빌 컴투스도 이런 귀축 통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네 거. 네, 맞습니다. 위믹스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형 게임사들은 다 이런 이제 미르포의 모델을 가지고 아마 사업 확장을 할 겁니다. 게임빌 컴투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긴 하던데,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소위 큰 게임 회사들은 다 본인들의 귀축 통화를 만들 거고, 거기 밑에 작은 게임 회사들은 붙는 거고. 그쵸. 그 생태계에 같이. 네, 그 생태계에 붙게 되겠죠. 네, 뭐 어디에 붙을지는 그 게임사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가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ICO가 이제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누구든 이제 코인 네. 같은 걸 만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르포 동시 접속자 120만 명이 있고 이 위믹스 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을 같이 쓰는 게 우리 게임사에도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 생태계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위메이드는 사이즈가 있는 게임사이고요. 근데 만약에 룽투코리아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룽투코리아가 본인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본인 NFT를 만들겠다라고 했었으면은 저는 아마 안 썼을 겁니다, 자료를. 그 언제 되겠어? 네, 그거 맞아요. 누가 쓰겠어?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누가 쓰겠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축 통화는 대형 게임사만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네. 우리 집 달러 받습니다. 네. 위안화도 받습니다. 맞죠. 이거네요. 네. 무섭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얘기가 요게 안 갔었는데 좀 요거 하나 이제 이해가 갔고, 그러면 게임빌 컴투스 그쪽 라인 정도 되면 우리는 위믹스 필요 없어. 네. 우리가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 거야가 네.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면. 그렇죠. 그걸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또 게임이 많잖아요, 보면. 네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다 붙이면 되고, 또 다른 게임사들도 우리가 퍼블리싱하고 할 테니까 하고 우리 쪽으로 하면 또 붙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럼 게임빌 컴투스가 하면 카카오 게임즈도 할 수 있을 거고, 맞아요. NC소프트도 NC는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카오랑 게임빌은 다 준비를 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나름의 네, 그 맞습니다. 뭐 클레이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라코인이고요. 클레이트는 보라코인인가요? 카카오의 코인이고 예.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코인. 다른 회사잖아요. 왜 따로 써요? 아니 그래도 자기네 식구들인데. 왜냐면 카카오의 플레이트는 용도가 좀 달라요. 금융 쪽이랑 좀 용도가 다릅니다. 게임용 코인이잖아요, 이거는. 네, 용도가 다릅니다. 약간 금융으로 나아가려는 코인하고 네, 게임 생태계에 주축이 되려는 코인하고는 또 이게 나중에 섞여버리면 규제가 받을 수 있고 막 그럴 이슈도 있겠네.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클레이튼은 네.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면 이더리움처럼 쓰고 싶어 해요. 기술의 어떤 기반이 그래서 되고자 하는. 보라가 원래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었는데 예. 이거를 지금 바꿨습니다. 클레이튼 기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클레이튼은 이더리움과 비슷한 거고 보라는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생된 많은 알트코인이랑 비슷하다.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용도는 그렇게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서 보라코인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그걸로 가는 게 맞죠. 그 위메이드 그 위믹스를 한번 바꾸는 게 그 드라코 뭐였지 이름이? 드레이코. 네. 드레이코? 근데 그게 저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미르포에서 흑철을 캐면 그거를 위믹스로 바꿨다가 드레이크로 바꿨다가 다시 뭐 현금화하고 이런 단계 거치지 않나요? 저도 그거 안 바꿔가지고 정확한 아니 이게 모르겠는데. 복잡하던데. 드레이코 상자로 바꿔서 그
드레이코 상자를 그걸로 바꾼 거예요. 아, 흑철을 드레이코 상자로 바꿔서 그거를 위믹스 코인으로 바꾸고, 아, 복잡하다. 예, 아무튼 그렇게 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게임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네.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과거에는 우리가 과금 모델, 네.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 플레이 투 윈 이걸로 갔었고, 아니면 광고를 보도록 하든지 이거였는데, 이제는 당신네들도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플레이 투 윈, 그리고 또 이제 유메이드 표현을 네. 빌리자면 플레이 앤드 윈. 네. 아니, 플레이 앤드 언. 아, 플레이 써 앤드 있네. 언. 네. 플레이 하면서 돈도 버세요.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게임사들은 추가로 돈을 버는 게 그럼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게 거래되는 과정에서 막 네, 이런 물론 식으로? 수수료도 떼고요. 예. 네, 물론 수수료도 떼고, 그리고 유료 과금도 있죠. 유료 과금 아이템도 있죠. 여전히. 네, 여전히 있죠. 왜냐면 이제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뭐 게임을 이제 아까 하셨던 스포츠 게임이니까 스포츠 게임을 이길 때마다 돈을 준다고 하자고요. 약간 도박 이러니까 또 도박 같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팀을 구성을 할 때 좋은 팀을 쓰면은 자주 이길 수 있겠죠. 네. 많이 이길 네.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길 때마다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그 팀에다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 투자를 하겠죠. 쓰겠죠. 근데 안 한 사람들은 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꼭 플레이 투 언이 꼭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플레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플레이의 언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냅다 흑절만 깨는 게 아니라 그렇죠. 흑절을 많이 캐고 그 성이랑 네? 뭐 그거를 그렇죠. 또 얻기 위해서는 또 돈도 또 더 써야 되고.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기존 모델을 완전히 그냥 플레이 투 언이 이제 사실 이제 플레이 투 P2W 저도 이제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그거를 딱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에다가 이게 얹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익 모델이 다양화되는 거네요. 다양화되면 당연히 라이프 사이클도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고 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생태계가 이제 막 구성이 되고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핫해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템도 팔아서 벌고 뭐 해서 벌고. 근데 또 게이머들은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니라 그럼 나도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흑철 열심히 캐면 한 3,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규모가 된다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야, 그거 뭐 한 달에 3, 40만 원 벌려고 그 짓 해야 돼 하는데 저기 개발도상국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몇 달치 네. 월급을 한 달 만에 게임 해갖고 벌 수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 지금 많이 막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거의 그쪽이 된 거고, 예. 그쪽이 또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규제도 없고. 우리나라는 일단 규제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죠. 국내 네, 서버로는 네, 못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들은 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발도상국 쪽에 생산직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꼭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게임 돌리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공장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공장들이 사람을 지금 못 구하는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네. 흑철 캐러 가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저기 철 캐야 되는데 철은 안 캐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이거 나중에 그 네. 고용 지표도 왜곡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실업률은 같아요. 엄청 네. 올라갔는데 네. 다 쉬었음 인구나 네. 뭐 이런데 앉아서 집에서 다 흑철 네. 캐고 있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고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제가 그 얘기 좀 고민을 해본 게,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어쨌든 흑철을 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재화가 늘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쵸. 그것도 언젠가 현금화가 네네,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현금화 그러면은- 되는 자산이니까.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기하고 무조건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그 균형이 맞춰지겠죠. 자기들이 공장 가서 버는 거나 일하는 거나 맞춰지게 되면 다시 공장을 뭐 가든지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나중에 흑철을 정말 많이 캐면 흑철의 가치가 떨어지는 약간 네, 그런 그렇죠. 인플레이션 효과로. 네, 네, 네. 그것도 고민을 와. 해보게 되긴 할 것 같아요. 우리 행복진이님이 그래서 결국은 규제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먼 또 훗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면 뭐 규제가 없는 나라도 뭐 사행성 규제를 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행성 규제 때문에 이걸 네. 못 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 하여튼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제 뭐 게임 쪽 이야기는 이 정도 알면 될까요? 아니면 네, 네, 엔터 네. 쪽? 이 정도 게임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엔터. 네.
엔터에서는 그럼 이 NFT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건지, 일단 어떻게 돈이 되는지. 제일 직관적으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굿즈가 되겠죠. 굿즈, 디지털 굿즈가 되겠죠. 디지털 네. 굿즈. CD 앨범을 이제 팬들이 사잖아요. 네. 그거를 사면은 혹시 아이돌 앨범 같은 거 사보셨어요? 1세대, 2세대 아이돌 정도. 그거 사면은 예, 예. 이제 카드 하나씩 들어있어요. 카드에. 네네네. 네, 그 카드를 막 모으느라 이걸 여러 개씩 사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 때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저 때는 그 SES 카드 뭐 핑크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브로마이드, 뭐라 그러죠? 포토카드. 포카라 부르죠. 맞아. 네. 진짜 요즘 친구들한테 엔터사 CD는 버리고 네, 그것만 모은다고 맞아요, 막. 맞아요. 예. 엔터사 놀러 가니까 주길래 봤더니 뭐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당근에 팔려고 했더니 네. 포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카가 뭐지 하면서 그걸 그때 알았어요. 아, CD를 팔려고 했는데. 네. 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C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포토카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재화라는 아.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CD보다 포카가 중요한 거예요. 팬들은. 포카가 냉정하다. 있어야 되니까 사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NFT화 시켜서 이 개별의 이 포카는 나만 가지는 거죠. 물론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아하하하. 그냥 사진 파일은 판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이걸 NFT화 시키면은 이거는 나만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디지털 굿즈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NFT로. 그러니까 직접 그 연예인한테 사인을 받은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뭐뭐뭐 이런 느낌이 들 네, 수도 맞아요. 있겠고. 네. 왜냐면 나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뭐 1부터 100까지 해서 같은 거지만 1, 2, 3, 4, 5, 6 해서 넘버링이 돼 있고 100개 한정으로 발매한 NFT다 하면서 유명한 갑자기 아이돌 아무나 생각이 안 나네. BTS 뭐 에스파. BTS 뭐 이렇게 예. 사진 붙여가지고 이거는 NFT 1부터 100까지 딱 발매했습니다. 팝니다. 경매로 붙일게요. 이러면은 팬들이 얼마나 열광하면서 살까 생각을 해보면 엔터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심지어 이거는 찍는 돈도 안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파가 뭐 녹음을 해준다. 그렇죠. 뭐 오빠 보고 싶어. 그렇죠. 그 음성 파일이 NFT로 될 수 있는 근데 거고요. 그게 하나만 있는 거야. 그렇죠. 복제도 안 되고 사야지. 나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게임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건 게임이 제일 커질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엔터사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네. 왜 저희도 지난번에도 많이 이야기 들은 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 내가 걸 수 있는 네. 나만의 액자, 나만의 네. 사진, 나만의 뭐 BGM 같은 거, 네. 음악, 음성 효과 같은 것들.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뭐 100개 한정 이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재윤이 오빠 안녕. 아니면 우리 뭐 그렇죠. 대호 오빠 네. 공간에 오신 여러분 네. 반가워요. 네. 이거를 에스파 누가 녹음을 해줘. 네. 근데 그거는 나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렇죠. 개당 뭐 1,000만 원 네.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네. 있겠죠. 야, 무섭다. 음. 근데 그게 또 복제도 안 되고. 그렇죠. 뭐 지미 핸드릭스가 쓰던 기타 막 몇 억에 거래되는 뭐 그런 건 거죠.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요거를 저희 옛날에 음악 듣던 거랑 지금의 음악 듣던 거를 좀 비교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옛날에는 음악을 그냥 라디오에서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 듣다가 진짜 녹음하려면 내가 녹음을 해서 테이프 막 라디오다 나오는 거 카세트로 녹음해서 내가 다시 듣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홈테이프 가져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딱 한 단계 풀리면서는 그냥 막 불법 복제 음악이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음악들도 각각의 저작권이 생겨서 여기 사이트에 무조건 가서 스트리밍을 해야 되거나 네. 아니면 이거 스트리밍할 수 있는 뭐 횟수가 제한되는 막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흔히 오프라인에서만 쓰던 재화들, 이건 뭐 재화라 해야 될지 상품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저작권이 잡혀나가고 그만의 생태계가 새로 갖춰지는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식으로 되게 넓어진다라고 보면은 신기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게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엔터사들은 이거를 이제 한번, 그러니까 NFT는 요즘에 민팅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거를 민팅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 뭐 무료로 민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얼마나 가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Y스트리 로고를 가지고 민팅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터사들은 오케이, 그럼 연예인들의 뭐 사인이 됐든 카드가 됐든 민팅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판매 수익이 하나가 되겠죠. 네. 또 그 다음에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판매 수익이죠. 판매 수익? 네. 그럼 여기도 거래소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뭐 코인 만들어가지고 직접이요? 네. 안 되나? 굳이 그거를 본인이 개발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아까도 네. 이제 서울 옥션 얘기도 나왔고 그 게임사들은 이 그 뭐라나 뭐 아이템 거래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한 번 더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엔터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가 NFT 거래소 한번 해볼까? 우리 코인으로만 또 거래가 되게 막 이런 아이디어는 안 가지려나? 뭐 할 수도 있는데 네. 있는 걸 쓰는 게 저는 사업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있는 걸 쓰는 게 네, 그러니까 왜냐면- 확장성 측면에서 왜냐면 엔터사가 예. NFT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를 붙인 굿즈나 아이템을 팔거나 네.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코인을 한다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는 건데 네. 지금 글쎄요 새롭게 코인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들을 불러 들이는 것보다 이미 있는 큰 부분에다가 자기 거를 갖다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사업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우선은 빨리 유통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렇죠. 왜냐면 그 엔터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 수수료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컨텐츠를 파는 게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거니까요. 근데 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너무 많은 게 뭐 예를 들면 BTS가 싱글 앨범 작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약간 B급으로 녹음된 거 있잖아요. 실수한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묶어서 NFT로 팔면은 그거는 엄청 비싸게 팔 것 같아요. NG 컷 같은 그렇죠. 거. NG 컷을 팔면은 그 그거 되겠다. 영화 감독 그 누구지? 유명한 쿠엔틴 타란티노인가? 네. 최근에 그 아마 엔딩 영상인지 미공개 영상인지도 NFT로 팔았거든요. 뭐 감독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죠. 그럼 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럼 와, 너무나 대박이다. 매력적인 거죠. 돈을 쓸 수 그 있는 진짜 방법이 대박. 아니 왜냐면 실제로 그 주화 같은 거 있잖아요. 화폐. 네. 오타나 화폐나 아니면 뒤에 뭐 숫자 잘못 써져 있는 주화가 엄청난 가치를 갖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건 살 수도 없고 유통도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게 희소성으로. 그게 되겠네. 그렇죠. 옛날에는 뭐 BTS 머리카락 구해야지 막 이런 시절이어서 그 지나가는 이제는- 오빠들 머리 막 그렇죠, 뜯고 막. 그래서 머리카락 막 비닐봉지 넣고 예. 막 이런 거에서 이제는 디지털화된 걸로 하면은 너무나 많아요, 할 게. 네,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적에도 보면 어떤 애들은 우리 오빠들 타고 다니는 차 네. 뒤에 뭐 소나타 뭐 S자 나 떼가는 거 있잖아요. 막 위에 로고 떼가고 네. 막 지나가는 오빠들 진짜 머리카락 네. 막 쥐어 뜯고 막 이런 거 많았었는데. 투자 야. 관점으로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접할 수 있으니까. 네.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고는 있는데 이제 조금 룽투코리아 얘기 들어갈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 NFT가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어떻게 확장이 가능한지를 들었고 이제 개별 기업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게 룽투코리아 이제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리포트니까 아까 이제 왜 룽투코리아를 이제 쓰셨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목이 그거네요. 열혈강호 P2E로 미르포의 도전 시총은 30분의 1에 불과. 뒷부분이 핵심입니다, 시총. 물론 위미드처럼 갈 수 있다, 30배 간다 이런 말은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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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물론 제일 정년부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위메이트가 지금 미르포를 런칭을 하고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유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네. 동접자 수가 지금 체크해보니까 거의 120만 명 정도 되던데 그러면은 이 미르포에서 흑철을 캐는 사람들은 게임을 솔직히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게임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게임 퀄리티가 막 높지 않아도 된다. 네. 물론 제가 미르포를 제가 뭐 게임성으로 뭐 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일반론으로. 근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르포에 이렇게 빨리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위믹스로와 100개 정도의 게임에다가 붙이게 될 텐데 이 100개 중에 게임에 어디가 P2E가 유리한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오토가 가능한 MMORPG가 가장 유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토로 자동으로 계속 돌릴 맞습니다. 수 있는. 미르포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임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채굴장처럼 만들어 네, 놓고 막 돌릴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럼 MMORPG를 추리는 걸 추려보면 네. 이제 몇 개가 나와요. 그 열혈강호도 그중 하나고요. 네. 네, 뭐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좀 재활용한 게임들이에요. 신규 개발 게임은 없고 이미 출시를 해서 플레이를 했던 게임들이고 한 몇 년 된 게임들에 이제 위믹스를 붙여서 재출시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런칭으로 캘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런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미르포 흑철을 캐던 사람이면은 열혈광호가 런칭을 하면 저는 창을 하나 더 켜서 열광도 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믹스 공유도 되기 때문에 초기 장비 차려온 다음에 바로 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 위메이드 미르포 흑철 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난 그냥 네. 롱투코리아 열혈강호 가서 뭘 할래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기보다는 예. 창을 두 개를 켜겠죠. 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죠. 컴퓨터 창 두 개 켜면 되잖아요. 핸드폰 두 개 들면 네. 되고. 그냥 별개 게임이니까. 네. 뭐 충돌이 있을 것도 없고. 창 두 개만 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MMORPG가 3개가 출시되면 창 3개를 킬 거고 5개가 출시되면 창 5개를 키겠죠. 오토로 돌리면 되니까. 위믹스를 벌기 맞습니다. 위한 모든 네. 게임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르포 유저가 열혈광으로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아이디어구나. 크다라고 보는 게 어차피 게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열혈광호도 킬 거고 액션 스퀘어 게임도 하나가 또 출시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게임도 킬 겁니다. 그러면은 유입 유저 수는 비슷할 거예요. 어떤 게임이든.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유입 유저 수가 비슷하면은 수익이 비슷하다는 가정이 될 거고 그럼 그 중에 뭘 사야 되냐 보면 시총 싼 걸 사야죠. 그러니까 네. 뭐로 가도 위믹스로만 가면 된다. 그런 길에 뭐 이렇게 미르포가 됐든 열혈강호가 됐든 뭐 액션 스퀘어 네.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근데 간에 네. 어떤 그 좀 뭐가 됐든 메타적인 간에 측면에서 보면은 네. 시총 작은 맞- 기업들에 네, 훨씬 맞아요. 더 빠르게 돈이 몰릴 수도 있다. 시총 어차피 같은 유저가 몰린다라고 보면 아. 5개 게임이 있는데 각각 한 50만 명씩 몰렸다고 봐요. 그러면은 싼 거 사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저기 시총 네, 6부짜리에 맞습니다. 100만 명 몰리는 거나 시총 네. 뭐 한 2천억, 3천억짜리에 그렇죠. 100만 명 네. 몰리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총 싼 것들 중에 좀 큰 회사에 붙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은 다른 좋은 종목 찾지 않을까? 뭔지 네, 알겠다. 뭔지 생각됩니다. 알겠다. 지금 이제 여의도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는 게 제2의 위메이드를 찾아라 네. 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위메이드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생태계에 같이 네.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뭐 제2까지는 아니더라도 제3, 제4의 위메이드는 되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네. 제2의 위메이드는 뭐 이제 대형 게임 회사들이 할 거고 네. 네, 이제 밑에서 붙어서 제2-1, 제2-2 이런 식. 그렇죠. 아, 재밌다, 재밌다. 정말 시대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뭐 NFT나 지금 이런 게임도 거품이다. 결국은 게임이 재밌어야 되고, 게임이 퀄리티가 중요하다. 결국은 다시 본질은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게임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코인을 만들기 위한, 현금화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게임성 뭐 중요하죠. 왜냐면 NFT가 막 도트무늬처럼 이상하게 만든 것도 몇십억에 팔리는 판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부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긴 해요. 네. 저는 전자에 동의합니다. 게임성 중요해질 겁니다. 게임성이 중요하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은 당연히 초기 단계고 미루프밖에 없잖아요. P2E를 할 수 있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P2E 흑철캐로 몰리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게임빌도 런칭을 하고 다 흑철캐인 걸 예를 들면 흑철로 통일을 할게요. 네. 흑철캐는 게임을 다 런칭을 했어요. 각각 다른 코인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어쨌든 흑철을 캐서 흑철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흑철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이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건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이걸 사줄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게 필요한 사람들.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걸 사는 사람들, 흑철 캔 사람들이 사고 막 하죠. 왜냐하면 네. 장비를 해야 흑철을 더 많이 캐니까.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이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고 모든 게임사들이 P2E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게임성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너도 네. 나도 뭐든 다 하지만 맞습니다. 결국은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임, 하려는 게임.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서 캐야지 더 이득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은 데서 캐야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게임에서 캐봤자 가격은 똥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게임성 있는 데를 가야 되고. 가치를 지키려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초반이고. 네, 지금은
몰리는 쪽을 사야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지금은 이제 사람이 몰리니까 다 가지만 그 다음에 게임성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흐름을 좀 한번 쭉 봐야겠네요. 네, 그거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미루포 때문에 다른 대형 게임 회사들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트문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네, 그 부분도 약간 이건 좀 또 미술품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룽투 얘기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 도트문 이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예. 그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지금 물론 도트문 이거는 뭐 최초의 NFT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필요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무슨 펑크요? 사이버 펑크 뭐였지 이름이? 크립토 펑크? 예. 네, 그런 그리고 그림들. 이게 원숭이 그림. 예. 미술품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은 네. 이게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이 왜 몇백억짜리 미술품을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NFT랑은 조금 다른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NFT는 소유권 이전이 추적이 다 됩니다. 네. 나중에 만약에 네. 과세가 된다면 NFT 과세랑은 달라요. 증여 과세가 되는 거죠. 증여 과세. 왜냐면 제가 증여세. 저희 아버지가 음. 뭐 1억짜리 NFT를 저한테 줬어요. 넘겼어요. 그러면은 소유권이 우리 부모님에서 저로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렇죠. 네, 기록이 다 남죠. 이거는 네. 어떻게 지울 수도 없어요. 근데 그림은 아, 아니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술품은 네, 그렇죠.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세금을 좀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양도소득세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뭐 정부도 지금 이제 네, NFT는 이제 가상자산 아니다. 증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야기를 한 미술품을 양도소득세 때문에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요. 증여 문제가 증여 때문에 네.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거고. 그래서 미술품으로 NFT가 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를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이 야.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 과연 와 이거 되게 애매하다. 왜냐면 저도 지금 우리 저기 박 PD님이 눈이 동그래졌어. 왜냐면 이게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서울 옥션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네. 미술품을 NFT화하거나 NFT를 이제 뭐 미술품 경매하듯이 많이 거래하면은 서울 옥션 같은 시장이 커질 거야, 수익이 커질 거야인데 방금 김지윤 연구원님의 말씀처럼 미술품을 그런 용도로 사시는 게 아닌데. 아니 이렇게 물론 돼버리면. 이제 그런 막 고가가 아니라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예. 미술이 점점 그럼요, 대중화되잖아요. 그럼요. 예, 즐길 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커지면 NFT 굉장히 유리하죠. 양성화만 네, 된다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정말 가끔 사람들이 이제 몇백억짜리 NFT 그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인터넷 기사 나오고 그런 거가 정말 그걸 필요한 사람들은 좀 그러네. 아무튼 좀 그렇죠.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물론 이게 기록이 다 남는다라는 거는 좀 많이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10억짜리가 나중에 뭐 100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나중에 뭐 추적을 다 해서 증여세가 다 때려지고 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또 고민을 좀 해봐야죠. 당연히 증여는 되겠죠. 언젠가는 네. 예, 언젠가. 이게 증여는 제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좀 언젠가는 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당장 예를 들면 NFT를 팔았어요. 네. 100억이 생겼습니다. 네. 어제 부모님 받은 걸 네. 팔아서 100억이 생겼습니다. 그 100억으로 집을 샀어요. 네. 10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추적이 들어오겠죠. 이 100억 어디서 샀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NFT 받은 거 팔았는데 그러면 증여가 되는 추적. 거죠. 예. 자금 추적 대상. 그럼 되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그 NFT 100억에 샀다 치면은 100억을 사서 그렇게 되면 이건 증여죠. 증여세 내야죠. 예. 그래서 그림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 피하고 막 어떻게 하는데 NFT는 제 이름이 딱딱 찍혀있기 소유권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피하기 힘들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훗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훗날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네. 아직 이거는 뭐 이제 네. 뭐 세제라든지 뭐 정비가 되려면 좀 네.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우리 카린정님이 이거 드라마 주요 소재라고 야 이거 하다 드라마 만들어도 되겠다. NFT로 막 네. 하여튼 그렇게 시장이 계속 막 이렇게 네, 막 네, 발전을 맞아요. 하고 진화할 수 네. 있다라는 거고 우리 룽투코리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룽투코리아의 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론이? 결론은 이제 위믹스 관련된 게임들 굉장히 유저 유입이 많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시총 제일 싼 것들부터 사가자로 투자 포인트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네. 위메이드 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그렇죠? 요
넣어주신 위메이드 거. 트리가 예. 그 이제 이런 NFT 관련된 걸 하는 위메이드 자회사고 네. 좀 있으면 합병할 겁니다. 위메이드랑 지금 발표했으니까 며칠 전 며칠인지 맞아, 기억이 안 맞아. 나네요. 예, 합병한다 얘기했죠. 네네. 어. 저거는 그 회사에서 준 자료라서 네, 그냥 네, 참고만 하시면. 네. 제가 거기에 이제 쓰는 롱투 네. 코리아도 생태계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 미투젠 넘어갈까요? 네네네. 자, 미투젠은 이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조금 다릅니다. 예. 얘네는 일단 소셜 카지노 업체고요. 그쵸. 네, 뭐 소셜 카지노 업체고. 포커라든지 뭐 네, 그- 맞습니다. 예. 얘네가 일단 보는 포인트는 12월에 신작 3개를 발표를 해요. 12월에 네, 신작을 발표를 하고 이 회사가 2018년 이후로 신작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쉬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당연히 이제 지지부진했었어요. 계속 뭐 실적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네, 맞습니다. 그냥 그렇죠. 배당이나 네, 좀 네. 많이 하는 회사. 네, 예. 맞아요.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자료 쓸 때 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쉬었고 쉬고 있었죠. 여기에 신작 모멘텀이 있고 네. 그리고 배당 말씀해 주신 대로 배당을 많이 합니다. 네. 회사가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시가 배당률 한 4.5%좀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바텀이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지금 주가가 바닥을 유지해 줄 만한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봤고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를 볼 때 뭔가 좀 시대 흐름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신작 출시하니까 사세요 한다고 요즘 누가 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M&A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 미공개 정보 아니고요. 그 회사 네. IR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고 네. 있다는 거니까. 예. M&A 준비를 하고 있고 그 M&A가 12월 달 안에 완료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M&A 하는 회사가 이 회사의 사업이랑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랑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게임 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딱 떠올리면 3개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특히 카지노니까 예, 메타버스, VR 아니면 NFT. 저는 이렇게 3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셋 중 뭐가 될지는 저도 그거까지 모르죠. 그걸 알면 저는 미공개 정보를 아는 거니까 그거는 철컹철컹이잖아요. 예. 근데 이 3개 중에 뭐가 됐든 NFT, VR, 네. 뭐 메타버스. 네, 뭐가 됐든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배당도 있고 배당 수익률 4%라는 거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네. 네, 배당 있고 그리고 신작 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면 메타버스, NFT, VR 뭐가 됐든 붙으면 주가는 좋지 않을까?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료를 썼습니다. 여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조금 미투젠도 좀 주가가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락바텀이라 해야 될까? 근데 거기에 네. 락바텀에 붙어 있는 주가였었잖아요. 붙어있죠. 이게 그래서 네, M&A가 없었으면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투젠이 게임주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았었을 거예요. 맞아요. 또 이게 홍콩에 있는 회사다 네네. 보니까 뭔가 차이나 리스크까지는 아닌데 시장이 좀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해서 네. 저희 방송에도 종종 나오셨던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님이나 뭐 김정한 대표님이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주. 네. 왜냐면 다른 게임주 좀 막 비싸질 않으니까. 네네, 그렇죠. 배당도 근데 이제, 주고. 네, 배당도 많고. 네. 그 이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뭐가 추가로 또 네. 붙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미투제는 그 홍콩에 있는 회사를 미투온이 인수한 네네.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같이 이제 상장을 시킨 거고. 그래서 룽투는 중국 회사인데 이 네. 회사는 중국 회사라고 하면 아, 좀 룽투는 그래요. 그 최대 주주가 네, 중국 네, 자본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미투제는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미투온이 네네. 갖고 있고, 근데 최근에도 미투온 같은 경우도 NFT인가 뭐 한다고. VR 쪽 하는 걸로 알고 거기 뭐 있어요. 네. 메타버스 뭐 한다는 네, 거예요, 미투온은? 뭐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랑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3개 말씀드렸잖아요. 네. VR을 미투온이 하니 네. VR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나 빼면은 2개 남거든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네. 아, 네. 네. 우리 슈슈님 감사합니다. 슈슈님 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슈슈님. 근데 사실 만약에 네네네. 네. 아, 3개 중에 VR이 좀 제일 약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 NFT 아니면 근데 만약에 미투젠이 네. 그냥 다른 소셜 카지노 회사 인수하면은 이거는 근데 게임 회사가 아니라고 거기까지는 회사에서 그냥 얘기해줍니다. 단순 게임 네. 회사는 아니다. 동종 업종이 아니다. 게임 회사는 아니다. 그냥 지금 현재 좀 핫한 부분이 있고 같이 시너지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말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맞아. 기존의 그 솔리테르, 트라이픽스 막 이런 거 네네. 그 옛날 윈도우 95 요기 있던 그 맞아요. 카드 이렇게 내려서 맞추는 네. 그 게임이 어떻게 막 네. 변형이 되는 그런 버전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배틀 뭐였죠? 배틀 이름 까먹었다. 이름 어디 여기 있을 텐데. 포켓 배틀스. 내가 네. 하면서도 이거 생각을 못했네. 음. 저는 지금 포켓 배틀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아. 이게 어차피 지금 앱스토어에 다 올라와 그렇죠. 있어요. 지금 테스트 예. 겸 올린 거. 물론 뭐 정식 출시는 전체 아니지만. 기능을 다 네. 활용하지는 네, 맞아요.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나요? 재밌는 근데 왜냐면 저는 MMORPG나 이런 고사양 게임 네. 거의 안 해봐서 그냥 심플하게 네. 시간 때우기 네. 이렇게 재미로 할 수 그- 있는. 크래시 로얄이랑 좀 비슷한 게임인가요? 몰라요. 저 크래시 로얄을 안 해봐가지고. 저 모바일 게임 잘안 그런 하거든요. 게임입니다. 크래시 로얄 그쪽 좀 유명한. 근데 포켓 게임이죠. 배틀스는 솔직히 미투제나 한번 스터디해 보려고 다운받아서 하는 건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요게 저기 NFT화 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이제 환장하고 할 텐데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네.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좋습니다. 미투제는 어떻게 이 정도 마무리하면 네, 이 될까요?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예. 같아요. 좋습니다.